자, 이제 전기가 마무리되면 이제 작은 범주에 뭐가 있다? 셰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은 범주의 셰시는 뭔데?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타이틀 아래? 동력 전달 장치라는 타이틀 아래요. 그래서 셰시는 맨 처음에 셰시 기초라고 해서 먼저 배우게 되고요. 셰시와 기초, 셰시 기초가 관련된 건 뭐 프레임이 뭐다, 뭐 프레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프레임이 있고 뭐 요새는 프레임 없이 일체형 뭐 바디를 만든다, 뭐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기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작은 범주의 셰시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앞에 2장에서 다 끝냈잖아요. 자동차 일반 다음에 있는 엔진에서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 범주의 4장의 셰시에서 할 거는 클러치, 엔진의 동력을 받는 클러치, 그 다음 뭐 변속기, 그 다음 뭐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거 할 때 뭐 자동차 차축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감속을 시켜주는 장치, 그 다음에 양쪽 바퀴의 회전수를 원활하게 맞춰주는 뭐 자동기어 장치, 즉 종감속 장치 및 자동기어 장치.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순으로 하면은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순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의 클러치, 변속기, 드라이브 라인,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 및 자동기어 장치,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순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링, 뭐 쇼겁쇼바 관련된 거,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하느냐? 현가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가장치도 이제 기본적인 스프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어 시스템입니다. 엄청나게 좀 신기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를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차량이 높낮이가 좀 많이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차고를 좀 높일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좀 차체를 낮춘다든지, 뭐 코너링 할 때 옆으로 돌 때 기울어지는 좀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전자 제어화해서 주행할 때 현과 스프링과 관련된 것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프링 배우고 뭐 전자 제어 현가장치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 핸들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조향장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향장치는 우리 뭐 노파워 핸들부터요. 동력 조향이 전혀 되지 않는 시스템부터, 그 다음에 엔진의 힘을 일부 빼앗아 와서 유압의 힘으로 이제 파워 핸들의 개념, 그 다음에 뭐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어 조향장치까지. 마찬가지로 기계식에서 시작해서 뭐까지? 전자 제어까지 넘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현가장치, 조향장치 마찬가지고요. 그때 제동장치도 똑같습니다. 브레이크와 관련된 제동장치도 기본적인 제동 유압을 이용해서 제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전자제어 제동 시스템까지 최종 마무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다? 4장의 셰시 파트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장, 3장, 4장에서 뭐에 대해서 배우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5장은 이제 규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야, 길이, 높이 얼마까지 한계로 둘래? 이게 필요하죠. 왜 필요한데? 주차장에 주차라인 구워야 돼요. 그럼 폭 얼마 해야 돼요? 길이 얼마 해야 돼?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놓으면 손걸 때 폭 얼마만큼 해야 돼?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굴다리 지나가면 굴다리 아래쪽으로 차가 지나가야 하니까 높이 제한은 또 얼마만큼 둘 필요성이 있냐?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약속을 또 정해놔야 되고요. 이거 이상 만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속 방지턱 지나갈 때 차량의 바퀴 말고 노면에 닿는 최저 지상고가 얼마 이상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뭐 아스팔트라든지 도로 막 지나가게 되는데 너무 무거운 중량으로 다니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거 다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무게는 총 중량은 얼마로 제한을 한다. 6호 이하로 다녀라, 무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숫자를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시면 돼요. 왜? 시험에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마인드맵을 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인드맵에서 자동차는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다더라.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규칙.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안 펴볼 거예요. 안 펴보고 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리가 됐는지. 빨리 불러보세요.
자동차 일반 뭔데? 자동차 정의부터 먼저 한댔죠. 정의. 자동차가 뭔데? 정의부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 나누자라는 거죠. 어떻게 나눌래? 예.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제 요 다음 얘기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데, 구조, 차체와 셰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차체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는 공간, 바디라고도 얘기를 한댔고요. 셰시는 셰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 외에 뭐 자동차 크기, 그 다음에 뭐 엔진의 출력, 뭐 배기량, 이거에서 배우는 거 뭐다? 재원이라고 하죠, 재원. 그래서 뭐다? 자동차 일반에서는 정의, 분류, 구조 및 재원, 이렇게 배울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펴보는 거예요. 제대로 됐을까? 펴보면 뭐다? 정의, 분류, 구조와 재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곁다리, 이제 그 다음에 뭐 시장에 가면 그 다음 확장하듯이 요걸 이미지화 시켜서 그 다음 내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관리법 도로교통법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분류는 뭘 아까 어떻게 한댔어요? 법규상, 어떻게 한댔대요? 아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뭐 요런 거잖아요.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쭉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해나가가지고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규칙까지 하면은 자동차 정비, 자동차 공학 두 과목이 한꺼번에 날아간다고요. 다 정리가 된다는 개념인 거죠.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뭐 하면 된다? 여기 이거 다 할 필요 없어. 밑에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그 다음 나온 내용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넘어가 볼까요? 똑같이 엔진 한번 그려보죠. 엔진.